안녕하세요. 약초연구소 해강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아니, 오랜만에 제가 찍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를 좀 이렇게 뭐 라이브나 아니면 이렇게 강의식으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기에는 쉬워요. 근데 이 카메라를 딱 앞에다 놓으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 둘, 셋 하고 탁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참 재고, 한참 했다가 그리고 찍어요. 또 카메라 다른 사람이 찍어준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딱 몸이 경직돼 가지고 차례차례로 찍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처럼 이 카메라를 딱 대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경직이 되고 말도 더듬게 되고 어버버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제가 또 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천성적으로 말을 좀 많이 더듬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지금도 아예 더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도 아마 좀 많이 더듬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미디어가 글이나 사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좀 스며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 속에 스며드는 거죠. 가슴 속에 스며들고. 그러기를 그냥 바라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뭐 돈을 벌거나 뭐 그런 것은 저는 크게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좋아요도 많고 구독자도 많게 되면은 뭐 수입도 창출하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바라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준비한 지는 꽤 됐어요. 5년이 넘었거든요. 5년 넘는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뭐 해야 옳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곡절이 좀 있었는데 한번 이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업을 시키기가 힘들더라고요. 흥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또 좀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좀 보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또 이분께서 또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요.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이 동영상을 찍는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좀 편하게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 정리하고요. 처음 찍는 동영상에서 어떤 것을 주제로 삼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약초가 좋다, 무슨 병에는 뭐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간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막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막 인공지능이 뭐 어떻고 뭐 어, 수명도 뭐 늘어날 거고 뭐 유토피아가 막 건설될 거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저도 들어요. 듣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질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앞으로 인간들은 이제 유토피아라는 곳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불로초라고 불로장생인가 진시황 때죠. 진시황 때부터 지금까지 2000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물론 사람이 이뤄놓은 건 많아요. 뭐 그때보다야 의술도 좋아지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모든 게 빨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말이나 타야 따가닥따가닥 타야 그래도 좀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는 말로 정복했거든요. 속도전으로 세계의 절반을 이상을 정복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말 가지고 만약에 전쟁터 나가면 다 죽지 뭐. 땅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전투기도 있는데 그만큼 세상이 막 너무 급진적으로 빨리 막 이렇게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특히 우리 세대, 50대, 60대, 이 세대는 정말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세대를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고파서 없었던 시대부터 지금 풍요롭고 너무 풍족해서 아닌 얘기로 정보의 시대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나 더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을 겪질 못했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교육에 죄송하지만 한계성 때문에 잘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것도 좀 활용해보고 저것도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축복받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불행한 세대이면서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연적인 거에서 시스테마적인 것까지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또 제일 많이 보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격동의 시간을 보낸 세대이기도 하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또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젊은 세대들은 저희들이 겪었던 격동의 그 시대를 겪질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물론 전쟁이나 이런 건 겪진 않았어요. 그 아픔의 시간은 겪진 않았지만 배고픔의 시간은 겪었거든요. 풍족하지 못했던 시간은 충분히 겪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격변이라고 해야 되죠. 거의 격변이라고 해야 아마 옳을 거예요. 그 표현력이 이 시대를 지금 현재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AI, 즉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세대가 또 우리 세대일 수도 있어요. 뭐 미래 학자들 이야기로는 10년 안에 평균 수명이 150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저는 우리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겪어봐야 아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뭐 어떤 시대가 됐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격변의 한 장면일 수 있어요. 뭐 예전 같으면은 선생님 소리 듣고 도사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쩌면 인공지능보다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것도 알게 됐어요. 얘네들은 생각하는 그런 지성체가 아니에요. 그냥 메모리얼 되어 있는 입력체예요. 감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얘네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통합적인 것. 내가 모든 인간들이 주입시켜 놓은 것을, 그 정보를 토대로 그걸 짝이 끼우는 수준에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전문적이다 보니까, 혹하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 녀석이, 제가 지금 앞에 가지고 인공지능을 좀 켜놓고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은 입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영자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해와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만영자가. 해와나무 열매는 괴각이라고 해요. 괴자. 괴자를 써요, 괴. 만영자가 아니에요. 만영목이라고는 해요. 만영목이라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만영자는 저기 바다 그 해변에 모래밭에 자생하는 순비기 나무 열매가 만영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한테 가르쳤어요. 만영자는 순비기 나무 열매다 하니까 제가 또 막 찾더라고요. 찾더니, 맞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것도 웃겨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적양자는 뭐냐?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해요. 그래서 적양자는 우리나라 고유 목수는 아닌데, 저 남쪽 지방의 그 피라칸타라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쪽에서는 감초 대역으로 그 적양자를 쓴다. 장염이나 배탈, 잦은 설사에 좋은 약재이고, 또 감초처럼 중화작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감초 대용으로 쓴다라고 알려줬더니 또 얘가 이제 정보가 입력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란 놈은 인간이 주입시켜놓은 정보를 다 짜깁게 하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영자에 대해서 너 한 2,000자 정도를 한번 글을 써봐. 내가 정보를 주고요. 그러면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여서는 2,000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얼토당토하네요. 이런 지식이 세상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몇 달 동안 그것도요. 저도 몇 달 동안 인공지능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이 인공지능을 알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얘네들이 뭘 밝혔다, 뭘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이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고 논문을 발표해도 하나의 통합적인 체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왜? 사람이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책으로 남기기도 하잖아요. 논문으로도 남기고. 근데 인공지능이란 아이한테 이 모든 정보를 주입을 시켜 놓으니까 얘가 통합을 하면서 거기서 해법을 찾아내기도 해요. 이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소소한 것이 뭐냐면은 가까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생활에 가깝고 나에 가까운 거예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소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소소한 것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면요, 치명적이에요. 다수한테 발생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가까운 데서 먼저 발생하게 되면 무엇을 느낍니까? 불행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사람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 인공지능이라는 아이가 계속 정보를 습득하고 수집을 하고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하지만 이 정보가 정확하냐? 이 정보가 정말로 사람한테 맞느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특히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요. 저도요, 셀라토닌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피세틴, 뭐 괴라스틴, 뭐 코큐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막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 내가 만들 수도 있겠다. 왜?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건데 무지하게 복잡한 구조로 설명을 해요. 뭐 유전자 지도 갖다 붙이고 뭐 부호 갖다 붙이면 일반인들이 합니까? 모르지. 내가 물리학자가 아닌 이상, 생물학자가 아니고 화학자가 아니고. 근데 그게 어려워 보이니까 대중들은 혹하는 거예요. 왜? 지가 모르는 것은 우대해 보이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그 모든 걸 습득하고 유식하게 그냥 거기다 짜깁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맞춰버리니까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절대 아닌데. 인간한테는요, 신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각 능력이에요. 내가 이걸 판단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좋을까라고까지 판단을 해요.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개가 배려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꼬리 흔들죠? 그것은 자기 기분에 따라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왜? 밥을 주니까. 하지만 사람은 밥을 준다고 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비유적인 얘기로 홍수가 나서 사람도 오고 뱀도 구하고 뭣도 구했는데 나중에 배신하는 건 사람뿐이더라. 사람이니까 배신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 물건도 만들어낸 거고, 사람이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람의 지식이지 인공지능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놈들이 뭐 고대 뭐요, 저기 뭐요, 히브리언이라고 했나? 그거 석판이라고 했나? 그걸 뭐 해독해가지고 아누나키가 나오고,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전설 없습니까? 전설. 우리도 저기 뭐 당구신화가 있잖아요. 주몽신화도 있고.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수메르인이구나. 수메르인들의 전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우주의 창시자로부터 선택받은 종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걸 풀었다? 이게 인류의 기원을 풀었다? 그렇게 함부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려버려요, 지가. 왜? 얘는 생각하는 애가 아니에요. 메모리얼이지. 자각 능력? 그거는 인간이 계속 집중적으로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나오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학습을 시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센서가 더 예민해져가지고 그 센서에 의해서 작동되는 하나의 기계일 뿐이지, 얘네들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장담을 해요. 이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면은 이게 보이는데, 미래학자라는 작자들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골 때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걸 바로 흑세 무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인공지능한테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배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지배? 전쟁의 지배. 사람에 의해서 사람끼리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대리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리전쟁을 시킨 그 대상자들은 승리를 했을 때 누굴 죽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겠죠.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인공지능 자체가 사람을 지배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집합체니까. 감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들어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또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해볼게요. 어떤 것을 주제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목이야 뭐 이제 우리 같이 하시는 사장님께서 이제 알아서 이제 좀 혹하는 걸로 제목을 붙여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